자, 취업 준비하다 보면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참 속상한 일도 많고 고민도 많은데 어디다가 또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하소연할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간지러운 부분들을 좀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원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애나골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경호 대표님처럼 바쁜 분은 글쎄요, 저는 많이 못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한 3위 안에 들 정도로 바쁘신 것 같은데 오늘은 저기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또 돌직구를 날려주실까요? 네,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인데 짧은 시간이지만 그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다. 혹시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가오는 이 3차 세계대전이라는 건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무기 혹은 뭐 전쟁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글로벌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운명이 정치력도 군사력도 아니고 일자리 창출에 달려있고 이것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렇군요. 취업이 어려운 게요. 사실 우리나라만의 이야기 같지만 그게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3차 세계대전까지 네. 그 정도인가요? 그렇죠. 말이 좀 세죠. 네. 네, 세계대전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말은 이제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네. 그 세계적인 그 여론조사 기관이죠. 갤럽의 짐 클린턴 회장이 이 6년간 160개국의 자료를 이제 분석해서 결과를 내놓은 건데 70억 인구 중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원하는 사람은 30억 명인데 거기에 충족되는 12억 개. 그러니까 약 18억은 변변치 않은 일자리로 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일자리 전쟁이 굉장히 좀 심각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3차 세계대전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자리 전쟁 오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가 어제 그 작가님하고 이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드론 얘기가 나왔어요. 이 드론이 이제 저기 활성화되면은 지미집 하시는 분들도 없어지고 네. 그리고 택배 이런 것도 없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그 어제 우스갯소리로 엄마 나 윗집에 좀 갔다 올게. 그 드론 타고 이제 올라갔다가 드론 타고 이제 내려오고 그 얘기는 결국은 이렇게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런 걱정이 들어요. 예.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뭐 단적인 예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구글에서 이제 무인 자동차 상용화를 뭐 3년 내에서 5년 내에 하겠다. 그래서 미래의 일자리 전쟁은 뭐 기계와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가 100세 정도까지 산다라고 보면 거의 80세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IT, 인공지능과 같은 이 웬만한 기술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모든 웬만한 일자리를 이제 앗아갈 거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뭐 증시 분석 혹은 뭐 기자들이 작성하는 기사 작성 그리고 수술, 외과 수술까지도 로봇들이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과 1, 20년 내에 이제 상용화됐다.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예.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들의 뭐 뇌과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까지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기술 발달이 일자리를 줄인다 이런 위기 의식은 뭐 산업혁명 때부터 사실 있었는데 맞습니다. 사라질 일자리는 사라지고 또 새로운 경쟁 환경에 맞게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옛날 그 찰리 채플린 영화 보면요. 무성 영화 시절에 보면은 그 공장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쵸. 일자리들을 많이 잃고 이미 그때부터 그런 걸 풍자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선희 씨 말처럼 꼭 기술의 발달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단순히 늘 얘기하잖아요.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대기업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안 만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기계 문명이 기계화 시대를 통해서 또 다른 또 새로운 영역의 업종과 영역의 이제 직업들이 이제 창출이 됐기 때문에 꼭 그 부분들이 연동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의 문제는 뭐 글로벌하게 지금 막 청년 실업의 문제는 다 심각한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이 복합적이다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대기업들이 이제 저성장 구조에서 이제 투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인원 충원이 거의 대부분 다 줄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저성장 구조와 또 더불어서 이제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비정규직이 굉장히 양산이 되다 보니까 근로 여건들, 고용 여건들이 계속 악화가 되고 이것들이 청년 실업과 계속 연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꼭 기술 문명 시대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청년 실업이 가중된다. 이 부분들이 약간 좀 거리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 일자리 문제 취업을 못하고 있는 당사자들한테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뭐 국가의 정말 존망이 왔다 갔다 하는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일자리 전쟁에 대해서 클리프턴 회장 또 한 말이 있죠. 네네.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 이 갤럽의 회장이 이 클린턴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제 성장이 주춤하면서 이 필요한 만큼 일자리가 늘지 않는데 지금 이것의 심각성들을 리더들이 너무 못 느끼고 있다. 그래서 리더의 최우선 과제는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어야 되고 일자리 창출의 그 열쇠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실제로 고객을 창출하고 매출을 올리는 기업가 정신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환경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의 심각성을 좀 느끼고 정관계, 그러니까 기업까지 이런 부분에서 심각성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이 사회 문제가 점점 더 파생이 될 것이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경제를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대국민 방송이 된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요. 근데 빚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각종 뭐 집대출도 있고 얼마나 빚들이 많습니까? 특히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런데 졸업 후에 취직이 돼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빌려주는 건데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안 되니까 그 고스란히 또 떠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청년 부채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데요. 2005년도 이후에 학자금 대출 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6개월 연체 이상자, 이 사람들은 이제 신용 유의자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신용 유의자 학생들이 무려 4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캠퍼스 투어를 끝내는 것들이 캠퍼스 투어를 통해서 또 워킹 푸어가 되고 워킹 푸어가 되면 또 하우스 푸어가 되고 하우스 푸어가 되고 렌트 푸어까지 이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악순환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참.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첩첩산중. 보니까 뭐 3포, 5포, 이젠 7포까지 네. 간 상황인데 청년들의 꿈과 희망마저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계속될 경우에 어떤 사회 문제도 생길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극단적으로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심각한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무기력증이 이제 야기가 되면서 이후에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뭐 니트족 같은 그 무기력증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심각할 경우에는 이제 뭐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되고 완벽한 부분은 아닐지라도 이 취업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의 추세 자체를 보게 되면 50대 연령층이 경제 활동이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것들이 뭐냐면 이제 부모 세대가 이걸 대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청년 세대가 굉장히 그런 어떤 취업들이 이제 힘들어지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50대들이 나와서 이제 경제 활동을 이제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갈등이 이루어지고 소위 말하면 어떤 세대 간의 갈등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계의 경제 여건도 굉장히 빠르게 좀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캥거루족, 부모와의 갈등, 가계부채의 어떤 디폴트 그래서 굉장히 묵지마 폭력까지 확산될 수 있는 그래서 좀 심각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그래요. 부분의 어떤 심각성들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니트족, 뭐 빨대족, 캥거루족, 뭐 일본은 뭐 사토리 세대, 꿈과 희망까지 버리는 그런 세대도 맞습니다. 생겼다고 하니까요. 지금 니트족을 또 두 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정규 교육은 다 받고 나서요. 취업이 안 됐으니까 고용이 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취업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닌 한마디로 의욕이 별로 없는 그런 니트족이 OECD 국가 중에서 3위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저도 모르는 사실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네. 높다. 그러니까 OECD에서 이 정의한 니트족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재 노동교육, 정규교육을 받았을 때 노동시장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그러니까 직업 훈련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을 이제 니트족이라는데 네. 이 3위라는 거는 저도 좀 충격적입니다. 그래요? 한국은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굉장히 좀 높고요. 네. 네. 비율이 상대적으로 니트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이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2012년도 이후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청년 구직자 시장이 직면한 아주 큰 도전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전쟁이면은 뭐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그냥 포기하고 안 싸우겠다. 자, 그 이유 뭘까요?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고용 여건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죠. 이 고용 여건이 안 좋아진다는 건 이제 비정규직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이제 계약직들이 이제 양산이 되면서 고용 여건들이 이제 악화되고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욕들이 계속 떨어지게 되죠. 이 제일 나쁜 일자리에 대한 것들은 이제 취업 실패라든가 어떤 이제 취업에 대한 이제 성공을 했어도 이런 어떤 열악한 환경들을 겪게 되면 이 니트족들이 언제 확산이 되냐면 그런 아주 질 나쁜 일자리를 통해서 굉장히 충격들을 받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도 이 부분들 벗어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김광식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의 이 선임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취업
취업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는 게 아주 이제 이 니치족들의 전형적인 어떤 형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을 해봐야 뭐 1년, 2년 안에 그만두고 다시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질 나쁜 일자리를 경험을 하면서 흥미 자체를 잃어가는 거다. 뭐 이렇게 씁쓸하게 볼 수가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 청년들 이렇게 질 나쁜 일자리에 치여야만 했던 걸까요? 글쎄요. 그래서 정규직 채용이 이제 가장 줄어들고, 그러게요. 이제 계약직이라든가 이제 뭐 비정규직 이제 양산이 되고, 글쎄요. 요즘에는 이제 일자리 미스매치도 좀 심각한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개인의 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려 없이 일단 좀 들어가고 보자. 묻지마 채용 과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복리후생의 또 차이가 인해서 너무 몰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확산이 되고 일자리 의욕,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의욕이 저하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기술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제 뭐 미래에 가서는 업무 방식도 굉장히 바뀌겠습니다. 예, 그렇죠. 대비를 해야겠죠. 예,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책들에 대해서 이제 컨퍼런스도 많이 열리고 있는데 네네. 그 런던 비즈니스 스쿨이죠. LBS 린다 그랜튼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개의 어떤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를 200명을 조사해서 일의 미래라는 이제 책을 이제 저술했는데 이 책에 의하면 2025년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10년 후가 되면 그러네요. 웹클라우드로 이제 연결이 돼서 네. 프리랜서 방식의 직업의 개념으로 굉장히 이 통째로 개념이 바뀔 거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 앉아서도 전 세계를 무대로 이제 일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도의 그 어떤 의사가 중국의 환자를 가지고 이제 무선으로 이렇게 또 수술을 하게 되고 가상 현실이 이제 상용화 될 것이다. 그래서 아바타가 이제 국제에 대신 참석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직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하나로 아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냐면 유연한 전문가가 좀 필요할 거라는 거죠. 제너럴리스트 시대는 이제 끝나고 이제 스페셜리스트의 세대고 이 스페셜리스트의 세대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유연하게 변화 혁신을 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만 부리는 것들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물같이 이렇게 섞이고 융합하고 퓨전하고 화합하고 해서 새로운 것들을 변화 혁신을 일어날 수 있는 이 스페셜리스트, 즉 유연한 전문가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러면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점점 더 사라지겠군요. 그렇죠. 네. 안정적인 일자리 시대는 이제 끝난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직장의 의존도는 이제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실업자도 지금 굉장히 이제 뭐 많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장 구직자분들한테 선배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의 선택은 어찌 보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길이 어떻게 보면 선택적 대안이 아니라 거의 필수적 대안으로 이제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기조 자체는 계속해서 가속화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뭐 오늘 이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고용 정년 연장. 그래서 임금 피크제. 그럼 뭐다? 점점점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면서 점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어떤 그 직장이 소규모 어떤 직장 그리고 창업 준비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게 대기업에 비해서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글쎄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네네네.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원의 책임 과학자인 스테판 하지코비치라는 연구원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청년 실업과 빈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창조 서비스 분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유엔 정의에 의하면 창조 서비스 분야라는 게 인테리어, 패션, 영화, 음악, 미디어 분야가 될 것이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이제 창조 서비스를 재생산하고 제공하는데 추가 비용 없이 거의 제로 베이스로.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BJ라고 하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창조적인 일들을 이제 영역들을 만들면서 엄청난 수입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없고 자신만의 어떤 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IT라든가 창조적인 디지털 기술
기술 개발 이 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그 영역들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 창조 서비스 부분에서 업무적인 영역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독일 지멘스의 우리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트루드퍼트 셀브라는 사람은 3D 프린팅 서비스. 그래서 이제 DIY 경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3D 프린팅은 워낙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또 더불어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가상의 현실, 가상의 서비스 이런 부분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씁쓸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지만 그래도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좀 해안을 갖고 네. 예측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 구직자분들 현실적으로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마지막으로 조언을 네. 한다면 제가 뭐 짧은 시간 내에 이 부분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술이 계속 개발이 된다라고 해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 영역이 생길 것이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3D 프린팅을 포함해서 IT라든가 서비스의 영역들이 창조 서비스가 계속 늘어날 텐데 이젠 직장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직업의 시대가 됐고요. 두 번째, 제너럴리스트가 아니라 이제 스페셜리스트의 시대가 됐다. 더 냉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규직 시대가 아니라 이제 프리랜서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들 마찬가지로 걱정들, 불안들,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역설이라고 하죠. 기술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삶은 계속 피폐해지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좀 드려요. 백투더 베이직의 말씀 좀 드리면서 좀 야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부분에서 자기 진단, 자기 분석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필살기를 계속 찾아가는 연습들, 노력들을 하고 네. 그 부분에서 새로운 직업들을 내 스스로 한번 창조해 나가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진다고 한다면 21세기가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자신감 있게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창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멋진 말 해주셨네요. 자신만의 필살기로 직업을 창조해라. 그렇습니다. 사회가 빨리 변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빨리빨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적인 청년 취업 전쟁 어떤 마인드 가져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업정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된 내용도요. 유튜브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성공 취업의 길 취업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